네, 안녕하세요. IT 전문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요즘 폭증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용성을 옛날처럼 뭐 RPO 몇 시간, RTO 몇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무중단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또 왜 중요해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고요. 첫 번째 세션은 무중단 데이터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퓨어스트래지 코리아의 김영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장님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9.12 사태 아닙니까? 벌써 20년, 거의 20년 된 건데. 그쵸, 2001년이니까 거의 20년 네네. 됐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이게. 예전부터도 데이터의 백업에 대한 중요성을 네. 계속 인프라에서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크게 DR이라는 아키텍처가 화두가 된 건 역시 9.11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 9월 10일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와 자산 피해를 냈지만 이거를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이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느냐가 DR을 구축했느냐 구축하지 못했느냐로 나뉜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자산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업은 계속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백업을 받지 않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귀중한 자산을 복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점점 사그라져갔던. 그러면 미국 같이 워낙 미국은 이런 이제 IT 인프라 이런 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같은데도 20년 전, 2001년도만 하더라도 네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DR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같지 않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백업이다 보니까 보험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보험이 어디까지가 나의 비즈니스한테 리스크가 있는지 아마 그 가늠을 잘 못했던 거였죠. 네. 네. 또 이게 만약에 이 똑같은 사건이 그 테러가 이 무역센터가 아니라 네. 이렇게 중심부가 아니라 네. 여기 또 금융기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형 기관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가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막 벌어졌다 하면 또 이런 것이 큰 이슈가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그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아주 어떤 경제 심장부에 네. 바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네,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기업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 올라간 거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DR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단어가 RTO하고 RPO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희 토크하이티 있는 분들을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좀 아주 쉽게 RTO, RPO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럼 이런 DR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심플한 거는 운영센터와 동일하게 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RPO와 RTO 관점에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네. RPO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시점,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데이터를 잃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네. RTO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새벽 1시에 백업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백업을 받고 두 번째 백업을 새벽 1시에 받고 장애가 예를 들어서 6시에 났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면 새벽 1시니까 그렇죠. 5시간 전에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시에 복구를 하고 그럼 네. 5시간 동안 데이터는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유실이 있을 수 있는 그 시점을 RPO라고 저희가 표현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6시에 장애가 났는데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복구한 게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면은 복구하는 데까지 또 4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RT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관점에서 봤을 때는 RPO와 RTO를 같이 고려를 하면 결국은 새벽 1시에서 오전 10시, 즉 9시간 동안 비즈니스 임팩트를 받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RPO와 RTO 관점에서 DR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퓨어스토리지의 이제 어떤 이런 솔루션이 결국 이 DR 할 때 이제 RPO하고 RTO를 다 0으로 다 만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네. 이렇게 액티브 스탠바이 형식으로 왔는데 이미 저희가 3년 전부터 이런 무중단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 RPO, RTO를 제로로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3년 전부터 네. 이미 시장에서 네. 사실 얼핏 생각하면 뭐 RTO
좀 뭐 한 몇 시간이면 어때? 며칠이면 어때? 이럴 수도 있는데 요즘 뭐 워낙 디지털 경제 시대 때 워낙 이제 뭐 실시간 모든 비즈니스 이루어지다니까 RTO도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이 3년 전에 하는데 국내에도 그럼 이렇게 이런 그 액티브로 액티브 스탠바이가 아니라 이렇게 RTO, RPO 영영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된 데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이미 네노라는 저희의 넘버원 제조사 업체들은 라인이 쓸 때마다 그 1초마다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이미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훨씬 예전부터 검증을 해왔고 이미 다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아키텍처입니다. 네. 검증된 아키텍처인데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꼭 엄청난 뭐 넘버원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뭐 다양한 기관들이 이거를 이제 뭐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시지 마시고 기술도 그만큼 성숙했고요. 그리고 이만큼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구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이건 뭐 as was가 아니라 아직도 소산 쓰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죠. 액티브 백업으로. 맞습니다.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테이프 소산만 하는 곳은 10% 언더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의 DR 아키텍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거의 다 이렇게 쓰고 있겠죠. 네, 지금. 이제 DR 구축을 했다고 하면 다 액티브 스탠바이로 많이 구축을 하시죠. 그래서 DR 사이트에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복제를 하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동기복제와 비동기복제로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중요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장 업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인프라가 장애가 나서 1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시간 전이어서 100만 원이 입금이 안 됐네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크리티컬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기복제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 아니면 한 시간에 한 번만 해도 돼 하는 거는 비동기복제로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별로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스탠바이 쪽도 뭐 이게 하드웨어 이렇게 다 장비 사가지고 구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보통 뭐 다 다르겠지만 RTO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복구하는데? 보통은 RTO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정해진 스크립트로 클릭해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2시간 언더면은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DR 센터로 전환하라고 하는 의사결정 시간이 빠져 있는 거죠. 의사결정 시간? 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PD님이 운영센터의 센터장이신데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DR 센터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DR로 전환했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원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메인하고도 다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메인 센터에서 복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장애가 났을 때 메인 센터에서 복구해봐가 반복되다가 이제는 안 되겠네. 야, DR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의사결정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DR을 잘 구축한 고객사의 경우에서도 빠르면은 하루, 그리고 오래 걸리면 한 달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RTO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액티브 스탠바이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민방위 훈련하듯이 DR도 훈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런 것들 하기가. 그럼요. 복잡하죠, 아무래도. 단계 자체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장비에서 DR로 전환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은 우리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액티브로 충분히 이제 그것을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환경도 그런 액티브의 환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주셨습니다. 지금 액티브 스탠바이
90% 이상 구축한 액티브 스탠바이의 DR 아키텍처가 2001년부터 이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의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화두는 우리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복구할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요구 수준을 보면은 구글에서는 3초 이상 서비스 지연이 되면 53%의 유저가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1초 서비스 지연이 있으면은 연간 1.6억 달러의 매출 손해가 난다고 하는 1,600억이. 예. 이제 초단위 경쟁 시대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RTO가 예를 들어서 초단위가 아니라 수일 또는 수십일 이상 가면은 이미 경쟁 업체가 치고 나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액티브로 RTO, RPO가 더 제로인 그런 이제 환경은 꼭 기술의 발전보다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들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필연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여기는 우리도 모두 다 사실 요즘 몇 초라는 것은 못 견딜 만한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액티브로 한 게 3년 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3년 전하고요. 최근하고 가장 크게 좀 발전된 건 뭡니까? 아무래도 무중단으로 액티브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네. 조금 더 용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예전에는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 스탠바이, 그래서 DR 사이트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네. 이제는 액티브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제1 데이터 센터, 제2 데이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DR 메인을 따로 구분할 게 아니라 네. 제1, 제2 해가지고 액티브니까 네네. 두 군데서 다 이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메인 잡이 똑같이 이제 수행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센터에서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운영 그 IO가 100이라고 치면 네. 예전에 운영 센터가 100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DR 센터는 0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유휴 자원인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원입니다. 음. 근데 이제 액티브 센터가 됐으니까 50대 50으로 나눠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 1센터, 2센터, 아니면 네. 3센터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바뀐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DR 센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좀 무의미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액티브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메인이다, DR이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1센터냐, 2센터냐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국내에도 그렇게 지금 이제 DR 센터, 예전 그런 DR 센터가 1센터, 2센터 이런 것이 이런 개념이 국내도 많이 이제 퍼져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요? 지금 이제 많이 퍼져 있고요. 네. 각 제조군, 또 금융, 그리고 그 외에 공공 같은 네.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 자리를 빌려서 다시 네.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1센터, 옛날에 이제 메인 센터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센터, 2센터, 3센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면, 업무가 분산돼가 돌아간다면, 그걸로 인한 어떤 뭐 핸디캡이랄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정합성의 문제랄까?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데이터 정합성의 문제가 되면은 이런 솔루션을 그렇죠. 제공하지도 못했겠죠. 네. 기본적으로 정합성은 데이터가 양쪽에 제대로 다 쓰여졌나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센터의 스토리지에 라이트이 쓰여지면은 2센터에 있는 스토리지에도 라이트를 동시에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양쪽이 다 쓰여졌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신호를 주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두 번째 세션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것을 이제 구현하려면 이제 1센터, 2센터 다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 그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브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이 액티브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액티브 돼야 되고 스토리지가 액티브 돼야 됩니다. 그중에 퓨어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미러링 기술인 액티브 클러스터를 뒤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구현할 때 저희의 장점은 가장 심플하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스토리지 2대만 두고 이 액티브 클러스터라는 기능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편하게 비용 절감하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웨비나 제목이 이제 서비스의 이제 어떤 중단도 이제 없이 간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무중단으로 이제 RTRP 영어로 액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웨비나 제목을. 네. 자,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운영자들이 이제 메인 센터 해가지고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액티브가 되면 그 어떤 사용 환경이랄까 사용 관점에서 관리라든지 그것이 옛날보다 더 복잡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생소하거나 아주. 아키텍처 자체는 이제 생소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구현 단계나 사용하시는 관점은 더 간편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볼륨을 10개를 할당한다고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탠바이면은 액티브 볼륨 10개 할당해 놓고 네. 스탠바이는 스탠바이 볼륨 또 백업 쪽에 할당해 놓고 이렇게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은 스토리지 미러를 하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 런을 볼륨을 두 개를 다 미러 해가지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은 딱 10개 볼륨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아래 스토리지에 A 스토리지에 갔는지 B 스토리지에 갔는지를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플하고 간결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동작되는지 그런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스트코리아 이준문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문입니다. 네. 어떠세요? 이제 첫 번째 세션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뭐 처음이시잖아요. 네. 떨리세요? 첫 번째 할까? 어때요? 두 번째는 안 갔습니까? 뭐 사실 항상 저희가 매주 처음에 맞는 게 낫다고 네네네. 처음이 낫죠. 뒤에 그렇죠? 앉아있으면 약간 졸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가 DR 플랜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뭡니까? 일단은 DR 플랜을 하실 때 많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많이 보시는데요. 일단은 좀 크게 좀 스토리지 인프라 좀 관련된 문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직면 가제라든지 프로세스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 재복구 센터를 했을 때 과연 정말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데이터를 실제로 올려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기존의 에지이즈 현재에도 많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DR 센터를 운영을 하고 훈련을 했을 때 단순하게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스 어세스만 가능한 건지 이제 그런 부분만 보는데 그런 부분도 뭐 주말 작업이라도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근데 네. 평일에 뭐 쉽게 업무와 이렇게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비즈니스 직면 과제는 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이 DR에 대한 환경은 이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변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물론 컨셉은 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상 뭐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못했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직면 과제는 이제는 뭐 클라우드 환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RPO 제로뿐만 아니라 RTO를 제로까지 적용하는 네. 비즈니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오늘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DR, 백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비즈니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뭐 진짜 디폴트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과거에 뭐 특정한 뭐 솔루션을 가지고 단순하게 데이터만 동기를 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몇 번의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DR 센터가 제대로 동작을 했었나요? 안 했죠.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요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그죠? 네. 그때 한 번 했을 때 서비스 많이 죽어서 네. 뭐 그날 이제 많이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만큼 비용 대비 얼마만큼 손해를 뭐 발생을 했다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사실 DR이라든지 이런 액티브 데이터 센터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그 기업을 신뢰할 수 있고 비즈니스의 파트너 아니면 내가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그 나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신뢰성도 많은 부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오늘 이제 이것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이제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이 구현되었는지 이런 얘기 좀 해보죠. 일단은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 네. 이게 액티브로 아까 1센터 2센터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컨셉 아니면 솔루션 이름이 액티브 클러스터입니까? 네. 액티브 클러스터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컨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솔루션이고요. 솔루션. 네, 말 그대로 이 액티브 클러스터가 이 솔루션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개념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액티브 살아있는 거고요. 클러스터는 2개 이상의 무리를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개의 스토리지가 항상 라이브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향성과 그리고 개념을 모두 포함된 액티브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장소에 퓨어 스토리지,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있으면 또 추가 라이센스도 필요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면 액티브로 구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액티브로 구현할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소도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멀리 떨어진 데도 있을 거고 가까운 데도 있을 거고 인하우스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따라도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키텍처는 똑같습니까? 일단은 동기라는 말 자체는 뭐 퓨어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단은 왕복 100km 이내에서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베이직한 컨셉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메트로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메트로 H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부분 이제 상용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한국과 아니면 중국 일단은 그 대륙 간에 대한 제3센터를 구축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한 DR 센터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기가 아니라 어싱크로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어싱크로 또 했을 때 퓨어스토리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데이터가 중복 제거와 압축된 데이터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뭐 해성 구간에서의 가속기가 별도로 필요 없고요. 예전같이? 그렇죠. 일반 왼구간이면 된다? 왼구간이면 됩니다. 왼구간에서도 사실 뭐 기존 같은 아키텍처에서는 가속기가 또 별도로 필요를 했었죠. 그래서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지만 비용 자체도 가속기 자체가 그리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고가의 장비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이거는 인하우스에서 DR을 구현하는 겁니까? 네, 왼쪽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보통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우스 D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퓨어스토리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인하우스 DR만 할 때 기존의 메인 센터에 스토리지 하나를 운영을 하고요. 인하우스에 스토리지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인하우스 DR을 구성을 할 때도 사실 며칠 걸렸습니다. 그것도 베테랑의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환경조사 다시 하고 구성 환경도 또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도 다 확인을 하고 나서야 주말 풀 작업이 되고 나서 월요일 날 인하우스 DR이 구축이 됐었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해보셨겠네요, 예전에. 예전에 많이 기획하고 제안도 하고 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퓨어 스토리지는 단순하게 이 4단계로만 스토리지를 연결을 하고 파드만 구성을 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가 싱크가 되면서 인하우스 DR이 즉시 가용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퓨어 스토리지는 다른 데는 그 뭐 며칠 걸리고 이렇게 스텝이 되게 10개 이상 막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는 4단계 심플하게 이렇게 되고 간단하게 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를 이제 고객분한테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존에 재래식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솔루션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별도로 놀고 있었죠. 하나하나가. 그런데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모든 OS가 퓨리티라는 환경에서 하나의
단일 시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 가지의 스텝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진정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냐 아니면 단순하게 재래식 스토리지에 정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분리된 그런 따로따로 노는 스토리지인가 그거에 대한 큰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래식 스토리지 네. 있는 회사에도 다녀보셨잖아요. 그때는 그쵸? 결국은 피오 스토리지라는 이런 좋은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네네네네. 자, 여기 네 가지 이제 단계라고 하셨는데 네 가지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또 파란색을 또 치셨거든요. 네. 좀 뭡니까 이거? 네 가지 단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뭐 이 네 가지 스텝을 파드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액티브 클러스터를 구현을 했을 때 새로운 커맨드 네 가지가 아니라 기존에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퓨어 스토리를 사용했던 고객분들이라는 흔히 사용하는 커맨드이고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즉 뭐냐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스텝에 두 번째 파드만 생성하는 커맨드만 했을 때 바로 액티브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퓨어 스토리지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퓨어 스토리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나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액티브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파드라고 하셨는데 파드의 개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파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쪽의 어레이에서 동시에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볼륨을 그냥 통칭해서 저희가 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퓨어 스토리 입장에서 보면 이 파드는 액티브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볼륨 단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컴포넌트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드라는 이런 컴포넌트 때문에 뭐가 좋아지는 거죠? 뭐가 편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별도로 고객분들이 그 파드라는 곳에 볼륨을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사실 많지 않습니까? 액티브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본연의 업무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스냅샷이라든지 비동기 복제 같은 거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런 것도 쉬운 게 뭐냐면 액티브 하면서도 실제로 앞에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해서 뭐 기존에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마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이라는 테스트 볼륨을 많이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재래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볼륨 하나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도 어사인하고 여러 가지 정말 단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이 파드에서 단순하게 볼륨 스냅샷을 생성하는 커맨드만 가지고 서버에 할당을 하게 되면 뭐 30분 안에 테스트 볼륨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게 대단히 그러한 스냅샷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본 이제 액티브 클러스터의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키텍처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기본 아키텍처는 보시면 뭐 되게 심플합니다. 기존에 뭐 센, 조닝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모든 볼륨이 액티브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I/O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토마이즈 패스를 유지를 하고 있죠. 즉 뭐냐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패스를 타고 가야 이게 가장 빠른 I/O를 발생을 하고 클로징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결정할 필요 없이 다 스토리지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그 100km 이내? 그거를 이제 리모트 DR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리모트 DR 방식이랑 이제 캠퍼스 이거는 이제 인하우스 DR. 뭐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요? 구현. 일단은 먼저 리모트 DR 좀 리모트 DR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은 기존에 알고 계셔 있는 동기 복제 솔루션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호스트가 과거의 재래식 스토리와 틀리게 두 개의 어레이에 동시에 어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메인에 있는 센터 1에서 스토리지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센터 2에 있는 스토리지가 바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다운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죠. 네. 지금 바로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냥 바로 되는 겁니까? 바로라고 하게 되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물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그 서비스가 넘어가는 클러스팅 환경에 대한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는 바로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OS라든지 OS에서 이제 스카시 커맨드가 넘어가는 시간은 정도는 있고요. 근데 그 시간 정도면 대부분 서비스가 보통 지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까지는 저희가 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이런 OS 레벨에서도 자체적으로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하우스 D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모트 DR하고 네. 아키텍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 인하우스 DR도 네. 동시에 두 개 어레이에 다 어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모트 DR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어레이에 먼저 어세스를 순차적으로 하는 오토노미한 패스가 먼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네. 보통 저희 용어는 이제 프리퍼 어레이가 세팅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하우스 DR에는 워낙 근거리고 또 뭐 심지어 동일한 렉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패스가 다 옵티마이즈 패스입니다. 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레이턴시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11ms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ms 이내에서 다 레이턴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뭐 이렇게 DR도 DR지고 액티브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이제 클라우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같이 프라이빗, 퍼블릭 같이 막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쪽하고 네. 뭐 이제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도 액티브라든지 아니면 네. 액티브 스탠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네. 뭐 이렇게 훨씬 더 쉬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온프라미스에서는 물리적 이제 스토리지 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는 이제 저희 동일한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WS라든지 네. 애저라든지 네. 그런 이제 스토어에서 그런 앱스토어나 네. 그 클라우드 스토어에서 그걸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은 AWS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켓플레이스. CV에 그러니까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를 선택을 하고 하게 네. 되면 바로 서비스가 턴온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온프리미스가 있고요. 온프리미스에서 메인 센터가 있고 원 센터가 있고 네. 뭐 AWS를 이 센터로 둔다고 했을 때 거기서 아까 AWS의 마켓플레이스 네. 거기서 BS입니다. CBS를 이제 다운받으면 네. 다음 설치를 하면 네. 그럼 똑같이 액티브를 구할 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하고 온프리미스를.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또 이제 중요한 또 저희의 주제가 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네. 액티브에 대한 센터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 그것은 이제 그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한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의 어떤 가용성을 맥시마이 시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그 많은 기업들이 현재 클라우드로도 운영을 하시고 있고 아니면 네. 또 클라우드로 100% 이제 이전을 하겠다는 기획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음. 그런데 과연 모든 기업이 아니면 나의 모든 IT 자산이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냐 이건 또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많은 부분 좀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다 외국 업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 업체에 의존한다는 거는 또 우리의 자산을 너무 한쪽에만 또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아직도 온프라미스를 이용을 해서 구축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 클라우드 스냅, 클라우드 데이터 모빌리티라고 네. 하셨는데 요거는 어떤 솔루션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면은 클라우드 스냅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온프라미스에서 데이터에 대한 스냅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환경일 때, 즉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에 CBS가 있던지 네. 아니면 SSG라는 버킷만 있었을 때 시점에 대한 복구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스냅샷을 클라우드에 넣는 그렇죠. 거군요.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까
클라우드에 그 버킷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거기다가 놓는 거고 그냥 갖다가 그렇죠. 놓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마켓플레이스에서 네. 다운받아 가지고 그 퓨어스토리지에 네. CBS인가요? 네. 그걸 놓으면은 이제 액티베이트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액티베이트 게- 되면서 뭐 처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관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좀 네네. 더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스냅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퓨어스토리지를 구매하면 이것도 네. 아까 같이 또 다른 라이센스 추가 없이 라이센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앞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S3 이 버킷을 가지고 계시면 아직도 이제 뭐 일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DR 센터를 단순하게 데이터에 대한 소산으로만 사용하는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처음에 보통 저희 레슨 런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산 부분을 이 클라우드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소산 장비를 다 제거를 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그림처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구현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고객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미 하이브리드 플러스 아니면 일정 부분은 전체는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현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적인 환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온프라미스 센터 하나, 그리고 액티브존 센터 2개. 즉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가 같이 병합을 해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굴재 아까 첫 번째에서 굴재 제조 회사들이 이제 액티브로 퓨어스토리지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액티브 클러스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엄청 그 뭐 전 세계 글로벌 리딩하는 우리나라 기업 말고도 그 밑에 규모에 대한 기업들도 이제 가성비 있게 이런 액티브 클러스터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떤지. 네. 네, 그거는 가성비도 100% 가성비가 맞는 솔루션이 저희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과거에 뭐 그냥 동기 솔루션을 적용하는 솔루션 스토리지 회사라고 해도 대부분 하이엔드에서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스토리지 비용 자체도 비쌌고요. 그리고 그러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정말 고가의 이 네트워크 환경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DWDM망이었거든요. 네네. 전용 회선이지만 전용 회선 위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DWDM망이 필요했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DWDM망을 3년만 운영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스토리지 도입 비용을 능가하는 이 초과 비용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런데 액티브 클러스터는 저희가 레이턴시가 11ms 그 과거의 1ms의 10배 이상의 레이턴시가 지연이 발생을 해도 동기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갖고 있는 웬 구간에서도 액티브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당연히 그리고 저희는 솔루션이 또 비용에 대한 라이센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특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김 부장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답변하시면서요. 두 분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한 분들, 한 분씩 이름을 기억하세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죠? 네. 액티브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분 맨 끝에 질문자 두 분한테 저희가 아까 스타벅스 5만 원짜리 상품권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답변하실 때요. 좀 이렇게 여러분 또 퓨어스토리지에서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퓨어스토리지님이 남긴 답글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워낙 많으니까 답변은 짧고 진하게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남현민님께서 아까 RTO와 RPO에 대한 설명이 좋았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남현민님께서 주 시스템과 DR 시스템이 동일 업체에 스토리지를 필요가 없도록 이기종 스토리지를 활용한 DR 시스템 구성을 지원하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제품은 플래시 어레이라는 블록 스토리지 안에 액티브 클러스터라는 솔루션을 탑재한 것입니다. 네네. 결국은 구동되는 것이 퓨리티라는 OS 안에서 구동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저희 스토리지의 OS가 구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어레이끼리만 가능하고요. 이 기종의 DR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명도님께서 아까 제2센터를 클라우드로도 구성이 가능한지.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마지막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2센터, 제3센터 다 클라우드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 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연결을 해서 네, 액티브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네,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은 이런 필드에서 이런 변화를 빨리빨리 느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센터에 있고 온프리미스에 이렇게 제2, 제3을 클라우드로 네. 멀티로 하는 그런 뭐 경향이 앞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액티브 데이터 센터라는 그 컨셉 자체가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성능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턴시가 11ms 언더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동했을 때 얼마나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네. 퀘션 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온프림에 먼저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하신 다음에 아마 페이스 2로 넘어가실 때 검토하지 않으실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지정호님께서 액티브 운영 시에 관리자 툴에서 모니터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1센터 장애 시점에 데이터와 세션을 2센터로 어떻게 넘기게 되는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네. 드리면요. 오늘 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그 관리 툴을 하는 게 미디에이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미디에이터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설치도 할 수 있고요. 보통 네. 저희가 이제 시크릿 사이트, 보통 이제 다크 사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별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에이터가 이제 자동적으로 페일이 났을 때 그걸 연결을 해서 세션 2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자가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넘기는 부분은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액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그걸 간섭을 한다게 되면 액티브 스탠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죠. 네네. 네. 자, 강대웅님께서 RPO, RTO를 같이 동일시하면서 DR을 효율적으로 구축한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현재 백업 소산을 통한 백업 인프라를 동기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인데 백업 소산 대비 얼마나 캐펙스와 오펙스 관점에서 효율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의 맥시멈 RTO 정책은 2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테이프 백업 방식의 소산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액티브 데이터 센터로 가면은 필수적으로 어레이가 타겟 스토리지가 2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스토리지 한 대로 운영하고 테이프 소산하던 부분에서 스토리지 한 대를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영 관점에서 보면은 양쪽을 다 유틸리제이션을 높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점점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맥스 RTO 정책이 120분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TO는 제로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남현민님께서 기존 DR 아키텍처에서는 장애 발생 시에 기존 서비스를 DR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IT 인력의 별도 처리가 필요했는데 관리자의 개입이 없는 무중단 운영이 가능한 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저희 김영석 부장이 설명드렸지만 저희의 그 컨셉은 기존의 100대 빵이 아니라 50대 50에 대한 운영을 필요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럴 때 50대 50으로 한다고 해서 센터 1과 2의 이 운영의 인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예. IO만 분산되어 있을 뿐이고 관리자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규숙님은 액티브 구성은 스토리지단은 데이터 미러만 동기화를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서버 단과 네트워크 단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관리자가 더 많이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면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이 액티브 돼야 된다. 서버가 같이 포함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액티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가 액티브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 컨셉을 다 녹여서 아키텍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초기에 꼼꼼하게 설계를 하신 다음에는 사실 운영한 다음에는 오히려 다 심플하게 윗단도 다 액티브라는 거는 다 하나의 관리 포인트가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더 심플하게 구성이 가능하신 겁니다. 조남진님, 액티브일 경우에 데이터 정합성 보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DR인 경우에 저장소 거리가 존재할 텐데 만약에 한쪽에서만 데이터 쓰기 실패를 하게 되면 둘 간의 싱크는 어떤 방식으로 맞추게 되는 것인지요? 일단은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정합성에 대한 보장과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쓰기 실패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지연이 그냥 쉽게 발생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합성 보장은 저희가 모든 싱크 솔루션은 한쪽의 데이터만 라이트 됐다는 어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라이트가 발생을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에크날리지를 받아야 이게 끝나기 때문에 정확성은 100% 일치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 쓰기에 실패를 했다 한쪽에 하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이 라이트가 정확하게 에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벌크송을 한 번에 스냅으로 저희 기준으로 보면 스냅으로 모아서 이쪽 데이터 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데이터 센터 2로 넘어갔다고 에크날리지가 오게 되면 다시 동기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기웅님께서요. 액티브 구성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의 데이터 저장은 미러링으로 저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액티브 스탠바이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 지연이 발생할 것 같은데 데이터 지연이 발생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의 질문에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액티브 스탠바이로 되는데 스토리지가 액티브인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MS SQL이 액티브 스탠바이로 많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이죠. 저희 어레이 입장에서는 프리퍼드 어레이라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퍼드 어레이라는 거는 리드에 대한 먼저 응답을 주는 어레이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A 스토리지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프리퍼드 어레이를 A로 주면은 리드에 대한 IO는 A에서 먼저 줍니다.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로컬리티가 높아서 응답 속도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프리퍼드 어레이 설정을 통해서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해주시면 아마 설문 응해주신 분들 뭐 300명이니까 모든 분들 다 받을 것 같은데 저희가 CU 아마 기프티콘이 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김수열님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백업이나 이중화 별도로 퓨어스토리 솔루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뭐 백업이나 이중화 있는데 왜 필요한 거냐? 아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뭐냐면 작년에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대부분 기업들이 액티브 존을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네. 클라우드. 그렇죠. 네네. 클라우드 환경이 있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하나 장애가 나게 되면 결국은 기업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 하더라도 액티브 존은 2개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뭐 보통 클라우드 업체에서 뭐 10,000년 동안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손실할 거는 뭐 단 한 번도 일어날까 말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 듀레이션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네. 백업의 기본은 데이터를 손실했을 때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클라우드 환경을 가다 하더라도 액티브 존의 2개 이상의 액티브 존과 백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지종호님께서는 데이터 압축을 7대1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압축 시점은 백업과 동시에 압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구 시 압축을 푸는 지연이 없는지요. 비전형 데이터와 암호화 적용 경우에는
얼마나 압축률과 효율성 차이가 나는지요? 네. 좋은 질문 주셨네요. 액티브 데이터 센터 오늘 컨셉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플래시 어레이의 기본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어레이 플래시는 중복 제거 압축이 필수입니다. 라이트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중복 제거 압축이 처음부터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백업이나 뭐 압축이 적용됐을 때 성능 저하가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이네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저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복 제거나 압축의 효과를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일반적으로 1.1대1 정도로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남현민님께서 재발생 시 주 전선센터와 DR 센터가 동시에 기능이 정지하게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국내의 경우 시스템 장애나 센터 내의 사고 대비 위주로 DR 센터가 구축되어 있어서 대부분 센터 간 거리가 100km 이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무작정 주센터와 DR 센터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일단 요 부분은 좀 더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질문은 되게 심플하지만 그 내용은 한 3-4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런 경우 이제 주 센터와 DR 센터 동시에 기능 정지가 될 수도 있죠. 네. 뭐 한 국가가 테러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제3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3에 대한 데이터 센터는 어느 기업, 어느 나라든지 이 액티브도 아니고 핫백업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지금 네. 만약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콜드에 대한 개념이고 단순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무작정 주센터와 DR 센터의 거리를 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 부분은 뭐냐면 좀 비즈니스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100km라는 거리가 있다지만 사실 그게 DR 환경이 일어났을 때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네. 뭐 낮에 만약에 100km 대한 거리를 운전해서 간다고 하게 되면 최소 한 2시간, 3시간은 그렇죠. 걸리겠죠.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걸 이제 보관하고자 인하우스 DR, 캠퍼스 HA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병행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 DR과 메트로 HA를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강대웅님께서 DR 인프라는 요즘 정부에서도 재복구 훈련을 지속으로 체크하는 등 여러 인증 심사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허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특히 DR 스토리 쪽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회사의 C레벨을 설득하려면 관련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고객사 레퍼런스를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픈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메일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초단위의 그런 정말 크리티컬한 제조기업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공 쪽에서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커머셜 쪽에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웹쇼핑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하시면 만나가서 물어볼 때 가르쳐 주실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프라인에서는. 네, 오프라인에서 다시 네네. 뵐 수 있길 네. 바랍니다. 상담할 때 하면 되죠. 정동환님께서는 AWS의 클라우드 인듀어와의 차이점 무엇인지요? 뭐 AWS의 뭐 이런 DR 네. 서비스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잘 모르죠. 이 부분이 아마 클라우드 엔듀어를 좀 알면 제가 좀 설명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네. 다시 업데이트를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강대웅님께서 액티브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4가지 스텝이 다른 서비스보다 간결해 보이는데 퓨어 스토리지 경우 OS 및 펌웨어 패치 주기는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되는지요? 패치 작업을 진행할 때 다시 클러스터 구성을 맺거나 운영 간의 리스크 부분은 없는 것인지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운영하시는 관점에서 스토리지를 패치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무중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네네. 얘기시죠. 네. 저희 플래시 어레이는 다 펌웨어를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펌웨어 자체는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릴리즈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보통 분기에 하나씩 중요한 코드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계신데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업그레이드 하시진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릴리즈 됐을 때 적용하시면 좋은 기능을 받으실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하시면은 이런 개선점이 있습니다라는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윤토님, 현재 클라우드 백업과 복구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 편인데 퓨어 스토리지의 클라우드 스냅이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 것인지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클라우드 스냅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클라우드 스냅2라는 게 오늘은 설명드리진 않았고 그 김영석 부장이 잠깐 설명드렸죠. 클라우드 투 NFS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놀고 있는 시계에서 유유 장비인 X86 서버만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클라우드 백업 앤 스토어를 백업과 데이터 리스토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기종에 대한 스토리지와 환경을 지원한다. 이게 가장 큰 관점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뭐 클라우드 업체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종수님은 방금 찾아보니까 CBS가 AWS 서울 리전에는 없는데 출시 일정 및 AWS 리전 간의 액티브 구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아직 이 서울 AWS 서울 이전에는 아직은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로드맵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권혁원님, 신규 서비스 사업을 검토 중인데요. 신규 진행이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대상 제품을 체크해보면 모든 기업이 자회사 제품이 제일 우수하고 좋다고 하는데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사실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진행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련 내용 검토 시에 필요한 검토 아이템과 항목별 결과 비교 자료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어떤 점이 차별화되었고 무엇이 절대 우위로 좋은 것이고 왜 그걸 적용하는지. 네, 이분은 거의 그 사업에 대한 계획하는 걸 한 번에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눈으로 한 번 봐도 한 5가지 질문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권혁현님은 별도로 퓨어스토리지에 연락을 하셔서 좀 이제 그 미팅을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딱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모든 스토리지 회사는 이제 올 플래시로 바뀌었습니다. 네. 뭐 기능이 어떻든 간에 아니면 뭐 출시 연도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과연 올 플래시의 최강자는 누군가?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네시스 스토리지일까요? 아니면 6년 넘도록 올 플래시 스토리지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된 퓨어 스토리지일까요? 그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업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기숙님은 액티브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데 이 네트워크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한번 설명이 됐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I/O가 들어오면 중복제거 압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의 메타데이터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변경된 데이터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데이터도 보낼 때 압축을 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이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원병찬님, 그 DR 사이트 위치 선정 시에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럴 경우 바로 싱크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퓨어스토리지 공간의 값들이 궁금하고요. DR 사이트와의 거리는 얼마까지 되고 두 사이트 간의 RTD 타임이라든가 하는 상황 같은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DR 센터에 대한 이제 위치 선정은 일단 첫 번째로는 방식을 어떤 걸 할 거냐, 동기냐 비동기냐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 부산, 최근에도 퓨어스토리지 금융사에서도 적용을 했었고요.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업종별로도 약간 틀립니다. 보통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서울과 근처 위성 도시를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또 질문이 라운드 트립에 대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운드 트립에 대한 타임은 저희가 옵티마지하게는 1ms 미만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대 11ms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도님, 스토리 측면에서 보면 완벽한 솔루션이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네,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전환하시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퓨어스토리지에 연락을 주시면은 네. 계속 미팅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담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설문하실 때 거기다가 코멘트 주시면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여러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시면서 더 구체적인 것들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님은 아까 MS SQL은 대부분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하셨는데 MS SQL도 액티브가 가능한지요? 일단은 이 부분은 MS SQL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를 전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아무리 좋은 액티브를 적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개발하고 있는 그런 툴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네. 액티브를 정확하게 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액티브 스탠바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IO가 그대로 액티브 스탠바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액티브 스탠바이의 구성보다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재기동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적게 소요되는 것이죠. 네. 요거 하나만 제가 네네.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커머셜 쪽에 MS SQL로 액티브 클러스터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액티브 스탠바이지만 아래 스토리지는 액티브인 걸 어플리케이션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리 둘 중에 하나가 죽어도 무중간 그렇죠. 운영이 된다는 그렇죠. 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성능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미러를 하는데 그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referred array라는 기능을 통해서 액티브 쪽에 있는 스토리지를 우선 I/O 처리를 해라라고 네네.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MS SQL의 액티브 스탠바이 어플리케이션 구성에서도 충분히 액티브 클러스터의 장점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분 각자 한 분씩 좋은 질문한 사람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아까 기웅님, 네. 기웅님, 네네. 김부장 기웅님이었고, 자 이사님은요? 저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 네. 미디어트를 정확하게 찝어주신 지정호님. 지정호님, 네. 네. 자 기웅님은 아까 영어로 썼죠. 기웅님하고 그다음에 지정호님 두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설문 마저 다 응답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도전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사님부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갈까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무중단 데이터 센터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퓨어스토리지와 함께 하시면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토크IT에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나중에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듣고 싶은 방송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